저희 조코피TV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오늘도 비가 오네요. 네, 비가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 월요일에 여러분과 한번 라방을 진행할 텐데, 파니니 NBA 카드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파니니 NBA 카드 공동구매 라방을 열 예정이니까요. 21시 30분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또 저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 오늘은 보스턴 셀틱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보스턴 셀틱스가 우승을 달성하면서 2008년 이후로 16년 만에 셀틱스 프랜차이즈에 또 하나의 우승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로써 18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LA 레이커스를 제치고 최다 우승팀 1위로 다시 등극을 했는데, 지난 6년 동안 NBA에서는 리핏, 그러니까 백투백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 팀이 없었습니다. 뭐 퍼스트 에이프런, 그다음에 또 세컨드 에이프런까지 생기면서 한 팀이 독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이렇게 강호들의 구단 수뇌부들이 영리하게 팀을 이끌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과연 다음 시즌 보스턴이 6년 만에 리핏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보스턴의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화끈합니다. 자, 리핏은 언제 마지막이었을까요? 바로 2017-18 시즌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였습니다. 2016-17 시즌 때 파이널 우승을 했고요. 그 당시 클리블랜드를 4승 1패로 꺾었습니다. 자, 그리고 17-18 시즌 때도 클리블랜드를 4전 전승으로 스윕하면서 백투백 우승을 달성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백투백이 없습니다. 2019년 토론토, 2020년 레이커스, 21년 밀워키, 22년 골든스테이트, 23년 덴버, 24년 보스턴. 6년 연속 우승팀이 바뀌게 됐는데 1970년대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만큼 이 NBA가 군웅할 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016-17 시즌의 골든스테이트 무려 67승 15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케빈 듀란트를 영입하면서 오펜시브 레이팅 1위,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2위, 그리고 넷 레이팅이 무려 플러스 11.6, 전체 1위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록을 쫙 보시면 필드골 성공률 1위, 네, 그 다음에 2점 성공률도 1위, 그리고 어시스트 전체 1위, 스틸 1위, 블락 1위, 평균 득점 1위, 야투 허용률 1위, 수비가 좋다는 뜻이죠. 3점 허용률도 전체 1위, 2점 허용률 3위, 그리고 또 상대의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횟수 전체 1위. 뭐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훌륭한 그런 전력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뎁스 차트를 보시면 스테픈 커리, 그 다음에 숀 리빙스턴이 1번을 받고요. 2번은 클레이 탐슨, 그리고 이안 클락도 있었네요. 추억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패트릭 매커도 있었습니다. 패트릭 매커 같은 경우에 1074분을 뛰었으니까 이안 클락과 함께 또 충분히 백업 슈팅 가드로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안드레 이거달라, 그리고 맷 반스, 또 혹은 뭐 케빈 듀란트와 함께 뛰었고요. 4번도 뭐 디그린, 듀란트, 그리고 제임스 마이클 메가두는 뭐 얼마 뛰지 못했습니다만 듀란트와 드레이먼드 그린이 또 번갈아서 4번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자자 파출리아, 데이비드 웨스트, 자바일 맥기, 그리고 케번 루니. 이때 케번 루니 이제 애기였고요. 그리고 앤더슨 바레장은 뭐 얼마 뛰지 않았습니다. 데미안 존스까지 있었는데 참 로스터 깊이도 좋았고 공수 밸런스가 뭐 가장 그런 완벽한 팀 가운데 하나였죠. 자, 그리고 2016-17 시즌 플레이오프는 뭐 더 난리가 났습니다. 16승 1패로서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했었죠. 자, 그래서 듀란트가 2경기 결정하긴 했지만 28.5점, 커리가 28.1점, 뭐 최고의 그런 원투펀치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클레이 탐슨이 평균 15득점. 이때 플레이오프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13.1득점, 9.1 리바운드, 6.5 어시스트, 1.8 스틸, 1.6 블락. 이때 드레이먼드 그린은 뭐 최전성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안드레 이거달라, 숀 리빙스턴 등등이 뒤를 이었는데 듀란트 그리고 커리의 만남만으로도 얼마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리핏을 달성했었던 2017-18 시즌은 67승에서 56승으로 다소 내려왔습니다. 여러 부상도 겹쳤고, 그리고 뭐 모든 팀들의 표적이 골든스테이트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한 단계 떨어졌죠, 성적이. 오펜시브 레이팅은 3위, 수비 레이팅이 떨어졌습니다. 11위가 됐고요. 넷 레이팅은 전체 3위였습니다. 자, 하지만 뭐 이렇게 공격적인 면을 보시면 여전히 훌륭하죠. 야투 성공률 1위, 3점 성공률 1위, 2점 성공률 1위, 자유투 성공률 1위, 어시스트 1위, 블락샷 1위, 평균 득점 1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공격의 위력은 그대로였고 수비가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훌륭한 팀이었습니다. 닉 영이 새롭게 가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는 옴니 캐스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포워드 포지션에 크리스 부시에가 있었지만 딱 한 경기 1분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듀란트와 드레이먼드 그린이 4번을 맡았고요. 빅맨 포지션은 데이비드 웨스트, 자자 파출리아, 케번 루니, 그리고 조던 벨이 있었죠. 여기에 자벨 맥기와 데미안 존스가 뒤를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2017-18 시즌 플레이오프 성적도 지난해보다는 다소 떨어졌습니다. 16승 5패였는데 뭐 우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물론 뭐 고비가 있긴 했습니다만 드레이먼드 그린, 또 케빈 듀란트, 클레이 탐슨, 스테픈 커리로 이어지는 빅4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널 MVP는 역시나 다시 한번 듀란트에게 돌아갔고요. 케빈 듀란트는 플레이오프 21경기 평균 29득점, 그리고 스테픈 커리는 부상 때문에 좀 다소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5경기 25.5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클레이 탐슨이 전년 대비 플레이오프 성적을 많이 끌어올렸죠. 19.6득점, 네, 그리고 3점을 42.7%로 3.2개를 때려 박았습니다. 자, 그래서 듀란트가 가세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가볍게 백투백 우승을 차지하면서 3핏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만 3핏에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선수 구성의 변화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만큼 3핏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단 3핏을 하기 전에 백투백 우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경기를 뛰어야 돼요. 그것도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까지 합쳐서 100경기를 뛰기 때문에 3년째 맞이했을 때는 정말 선수단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8-19 시즌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부상이 굉장히 잦았고 파이널에서는 결국 듀란트와 클레이 탐슨이 쓰러졌죠. 그러면서 결국 3연패는 실패했습니다. 16-17 시즌, 17-18 시즌, 그리고 18-19 시즌을 딱 살펴보시면 오히려 선수단의 구성은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케빈 듀란트, 드레이먼드 그린, 안드레 이거달라 이렇게 핵심 5명은 건재했거든요. 나머지 롤플레이어들이야 매 시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농구라는 종목에서 매 시즌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 핵심 멤버 딱 5명, 6명만 그대로 가져가면 이건 선수 구성의 변화가 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스테픈 커리의 계약이 2017-18 시즌 때부터 새롭게 발효가 되면서 훨씬 몸값이 높아졌다는 부분. 자,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때도 윈나우로 계속 달렸기 때문에 선수 구성의 변화보다는 결국 그만큼 3핏이 힘든 이유로는 건강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3핏에는 실패를 했고 듀란트가 팀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리핏에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보스턴 셀틱스가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나 선수 구성에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 자, 일단 지난 시즌 한번 살펴볼게요. 66승 16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전체 승률 1위였고요. 오펜시브 레이팅 1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3위, 그리고 넷 레이팅이 전체 1위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2016-17 시즌과 굉장히 비슷하죠? 2016-17 시즌 골든스테이트는 67승, 그 다음에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보스턴과 굉장히 비슷한 수치였고 넷 레이팅도 플러스 2자리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투백 우승을 달성했을 때 첫 해와 보스턴의 지난 시즌 성적이 거의 동일해요. 그만큼 이 보스턴 셀틱스의 지난 시즌 성적은 아주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3점 시도 개수 1위, 성공 개수 1위, 3점 성공률 2위, 그리고 2점 성공률도 전체 2위. 여기에 높이도 좋았죠. 리바운드가 총 리바운드 전체 2위였고요. 블락샷 1위, 최소 실책 1위, 그 다음에 최소 파울 2위, 득점 2위였고 수비도 살펴보시면 야투 허용률이 전체 2위였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자유투도 가장 적게 내주는 팀이었고 그 다음에 피블락도 전체 1위, 최소 1위였어요. 그만큼 이 보스턴의 공수 밸런스가 지난 시즌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즌의 보스턴은 어떨까요? 자, 다음 시즌의 보스턴은 주전과 그 다음에 벤치가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전을 보시면 드루 할러데이, 데릭 화이트,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컨 유닛은 페이튼 프리차드, 조던 월시, 샘 하우저, 제이비어 틸먼, 그 다음에 알 호포드, 제이든 스프링어 이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시대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보스턴이
백투백 혹은 3픽 혹은 왕조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르징기스는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무렵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알 호포드가 주전으로 올라갈 테고 이 제비어 틸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루크 코넷도 있습니다. 그만큼 보스턴 셀틱스는 지난 시즌 대비해서 멤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스턴 셀틱스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리핏을 달성하기 위해서 샘 하우저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 45mm니까 연평균 11mm 넘는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스턴 셀틱스의 사치세 구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제 워즈가 적어놓은 그 글을 보시면 자, 2015-16 시즌 때부터 샘 하우저의 계약이 이제는 뭐 발동이 되는 겁니다.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보스턴 셀틱스의 선수단 연봉만 225mm예요. 예상되는 금액이 225mm고 그리고 사치세 보시면 럭셔리 텍스 페널티가 210mm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단 연봉이랑 사치세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 합치면 435mm잖아요. 435mm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계약된 인원만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선수들을 채웠을 때는 실질적으로 2025-26 시즌 때 이후로는 500mm, 510mm 이상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스턴 셀틱스는 왜 이만큼 돈을 낼까? 바로 물 들어올 때 노젓기 위함이죠. 내가 사치세를 내고 그 다음에 뭐 징벌적인 사치세 그리고 또 각종 페널티를 받더라도 일단 지금 보스턴 셀틱스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팀을 해체시키기보다는 계속해서 연장 계약 맺고 연속성을 갖고 백투백 3핏에 지금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셀틱스의 연봉 구조를 보시면 일단 다음 시즌 제일런 브라운이 일단 연봉 1위입니다. 전체 49밀을 받고요. 테이텀 34밀, 그 다음에 또 할러데이가 30밀. 그래서 제이슨 테이텀이 다음 시즌에는 연봉 2위가 됩니다. 지난 시즌에는 드루 할러데이가 연봉 2위였잖아요. 테이텀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2025-26 시즌을 쫙 보시면 대단하죠.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만 둘이서 107밀입니다. 107밀. 여기에 드루 할러데이, 포르징기스가 30밀 이상이고요. 데릭 화이트도 연장 계약을 맺게 되면서 지금 쭉 보시면은 뭐 28밀, 30밀, 32밀까지 갑니다. 네, 그리고 알 호포드는 뭐 이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되고요. 페이튼 프리차드와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7밀이 나갑니다. 여기에 베일러 샤이어맨 이번에 30순위로 뽑은 루키죠. 네, 그리고 자비어 틸먼, 또 네미아스 퀘이타까지 모든 선수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샘 하우저의 저 보라색을 보시면 10밀짜리 계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연평균 11밀짜리인데 첫 해는 10밀이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5-26 시즌 때 선수단 연봉으로만 225밀 그리고 사치세 페널티로만 210밀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보스턴 셀틱스는 다음 시즌에 로스터 연속성은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고 25-26 시즌 때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향후 한 2년 동안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보스턴 셀틱스의 지금 로스터를 보시면 그래 25-26 시즌 때 우리가 500밀 이상 내는데 우리의 목표는 3핏이야라는 게 지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만큼 보스턴 셀틱스의 이런 이 투자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엄청나게 적극적인데 분명히 보스턴 셀틱스도 이런 연봉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지금 셀틱스는 전성기를 누리겠다는 의지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사치세를 내면서까지 이 로스터를 구성하고자 함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과거를 또 생각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스턴 셀틱스 일단 향후 한 2년 동안은 뭐 이 멤버로 거의 달릴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시즌 리핏이 돼야 그래야 3핏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셀틱스에게 다음 시즌은 물론 우승을 달성한 그 이듬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또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또 동기부여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속성을 향후 2년까지 이렇게 보장해 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보스턴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처럼 보스턴 셀틱스가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번의 우승 뭐 아니면 7, 8년 기준으로 했을 때 3번의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보스턴의 리핏이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은 의견이 어떠신지 쫙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